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유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FOMC 측에서 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시장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IT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 우리에게 어떤 찌릿하는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함께 보시면요. 박원재 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에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23% 이상 증가가 된 수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52조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빠진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아침에 여는 오픈맨 정재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도 일단 스타트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뉴욕 시장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FOMC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여전히 또 돈을 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한 시장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좀 미국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고점, 지수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큽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개장 전에 확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잠정 실적을 좀 발표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도 이 4거래일 연속적으로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7월 24일경부터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날 700억대의 매수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일단은 장 마감 이후에 블록딜 영향으로 740억 매수로 좀 집계가 됐는데 그걸 빼게 되면 약 한 400억 정도 매도 우위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특히나 외국인 쪽 거래소 시장에서 2,980억 정도를 좀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 2,980억을 보게 되면 전날 매수한 금액, 삼성전자만 매수한 금액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거의 2,9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삼성전자만 샀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업황에 있어서의 개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5개월 만에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외국인 쪽은 놓치지 않고서 매수로 좀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환율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1,200원을 좀 하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 1,190원짜리대를 이탈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1,190원짜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강도는 좀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율까지도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며칠 쉬었다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바닥권역에서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거래소에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OCI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11선짜리대를 지지해주는 이런 종목군들이 매몰수화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의 공격적인 매도세는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아닌가, 그리고 유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날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전날 좀 밀려 내려왔는데 저점 자리대를 깨지는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이방 셀트리온 쪽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직까지 주도 섹터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물 소화 기간이고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이 부분들을 좀 택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언택트 대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쪽이고,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는 IT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죽지 않았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21선을 깨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와 언택트들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실적 발표죠. 어닝스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을 제대로 좀 발표된 그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눈높이가 코로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낮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상치보다 좀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실적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박스권, 바닥권역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TCK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화학 섹터들 중에서 보게 된다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혹은 동아ST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좀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동아ST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고 실적에 대한 반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시에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종목을 좀 더 보게 된다라면 현대일렉트릭이에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어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바닥권역에 좀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부분들을 또 한 틀로 놓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섹터들이에요. IT, 장비, 소재, 부품주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주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 그다음에 5G 쪽 좀 볼 수가 있는데, 5G는 최근에 급등하고 난 뒤에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실적 발표의 우려감 때문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저가 매수에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섹터들은 여러분들께 아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우량한 종목군들, 장비 섹터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원익 IPS였죠. 아무래도 원익 IPS는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누차 여러분들께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종목은 사도 좋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게 되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눈에 가는 건 좀 사실이에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소부장 쪽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오늘 이 확정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 세부 내용이 어떤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좀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 2분기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은 5조 4천억 원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5조 2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였는데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치고요. 일단 디스플레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6조 7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패널 수요가 감소가 됐지만 일회성 수익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 부문 쪽에서도 현재 매출이 20조 원을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도 2조 원대가 집계가 됐습니다. 무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매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스마트폰 판매량과 매출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라고 삼성전자 측에서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7월 30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이와 함께 오늘도 삼성전자 1% 가까운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IT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별로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1% 이상 상승 출발합니다. 59,800원대. 어제도 59,000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이 더 간다면 삼성전자 6만 원 더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SK하이닉스 0.48% 상승 흐름 나옵니다. 83,600원대. 네이버는 1% 가깝게 찝니다. 다시 한번 시총 3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제치고 3위권까지 진입이 됐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이와 함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시총 한 계단 위로 올라오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좀 횡보 구간입니다. 시총 4위권까지 빠졌고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어제 대비해서 만원 빠지면서 73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주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5% 이상 강세 5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5만 원대를 회복했는데 오늘은 5만 1,000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도 빠지네요. 1% 넘게 빠집니다. 30만 원대를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어제 전체적으로 좀 급락세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추가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관련된 언택트 대장주들이 잘 갑니다. 카카오 1% 이상 강세 34만 5,500원대까지 올라왔고 현대차 오늘도 강세입니다. 2%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12만 7,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으로 거래 출발하네요. LG화학 0.38%,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2270선을 뚫었습니다. 오늘 0.48% 상승 나오면서 10포인트 갭 상승한 2274포인트의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81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813선까지 올라가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헬스케어가 1% 가깝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1만 6,800원대. 시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HLB 어제 1% 넘게 올랐는데 오늘 그대로 내립니다. 2% 넘게 빠지면서 8만 5천원대. 제넥시만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0.39%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12만 8,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KMW 오늘 1%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어제 장에선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7만 3천원대 다시 한번 진입이 됐고 에코프로비엠 0.4% 강보합권, CJENM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SK머트리얼즈는 1% 넘게 뛰면서 24만 8,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로 거래를 출발합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아직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또 한번 매수로 포지션을 취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종목들 흐름까지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탐지가 되죠. 외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귀환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게 삼성전자만 사고 있어서 항공모를 사는 건지 인텔발로 촉진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건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베이시스가 개선돼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까지 더해진다면 삼성전자는 아마 좀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지수는 뭐 상당히 2,400포인트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개별 종목단에선 큰 재미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월말을 마치고 8월 시장이 외국인들의 방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편안한 섹터는 이제 반도체 섹터죠. 소부장 섹터. 소부장 섹터는 전체적으로 삼성발 호재와 또 일본이 8월 달에 또 국가 간의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수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죠. 곁들여서 또 실적 또한 꾸준히 좀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숫자와 기대감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측면에서 IT 섹터의 소부장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는 중이지만은 가장 무난한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세를 주었던 수소나 제약바이오 섹터는 살짝 좀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가시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떠한 섹터든지 영원히 시세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시세의 주도주가 좀 바뀔 텐데 그러한 흐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너무 시세가 올라간 쪽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시세를 찾는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이 주신 질문 위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신 질문이 제놀루션이에요. 제놀루션의 전망을 물어보셨습니다. 제놀루션 주가 전망이 어떨까요? 제놀루션은 시장을 이전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전 상장한 지 4일째인데 뭐 하는 일은 분자진단 기기 사업과 RNA 연구 관련 제품을 해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리브핵산 RNA를 추출해서 병원군을 유무해서 확인하는 장비인데 요 RNA 핵산 수출 장비나 시약이 매출이 늘면서 아마 실적이 폭발적으로 느는 것 같은데 이게 상장하자마자 36,000원까지 갔다가 저가가 27,000원까지 가니까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변동폭이 크고 아직까지 실적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투자 종목을 정할 때는 항상 예측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얼마가 나올지 그 실적의 어바웃이라도 좀 추정이 돼야 예측을 할 텐데 뭐 짧은 시간에 찾아봐도 찾을 수는 없었고요. 다만 실적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최근 14,000원에 이전 상장을 했는데 벌써 3만 원이 돼서 이 가격이 뭐 싸다 이렇게 보기도 실적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좀 예측 가능한 종목을 찾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보류하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실적이 4천억에서 7천억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밸류가 글로벌 밸류의 한 20배에서 30배를 본다면 5천억 잡고 10조. 현재 6조 3천억이니까 지금 24만 원 주가도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제야 이제 반응을 해서 가격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즌 말씀드린 거는 벌써 한 2달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시즌이 그 흐름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증권사에서 아마 30만 원 목표 주가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면에서는 시즌은 가장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주신 게 S1을 질문 주셨어요. 2, 4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와서 강세를 어제 띄었는데 매수를 될까요? S1은 그냥 무난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안 솔루션으로 첨단 보안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 1위의 보안 시스템과 삼성물산에서 부동산 종합 서비스, 건물 관리 부분을 인수해갖고 2가지 매출인데, 뭐 지난 동안에 실적 추이를 보면은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떨어지죠. 관리비가 이제 비교해지면서 판관비가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항상 그 자리입니다. 박스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거죠. 이번도 뭐 분기 실적으로 해서 이 박스를 뚫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박스권 때인 8만 5천 원과 11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럼 이번에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온다면 10만 원 정도의 설정을 해놓고 그냥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업이 뭔가 새로운 시세를 형성하려면 성장이나 신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S1는 규모에 비해서 신사업이 나오기가 CCTV나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만 규모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때 같지는 않아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을 물어보셨어요. 브랑 터널을 못 빠져나오는데 이제 저가 매수해도 될까요? SK이노베이션은 뭐 여러 사업을 합니다. 석유 개발과 석유, 화학, 윤활유, 요새 이제 각광받는 2차 전지 배터리, 이렇게 이제 여러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 성격인데, 하나는 이제 국영제고요. 사양화되고 가고 있는 석유 사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2차 전지 사업을 하니까
이제 크로스오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2차 전지를 원한다면 그냥 전업을 하는 삼성 SDI나 글로벌 1위인 LG화학이 좀 매력이 있고요. 석유 적용 화학 섹터면은 이제 종합 화학회사나 이렇게 순수 화학회사를 하시던지 뭐 순수 정유인, 뭐 SO인 이쪽이 오히려 매력이 있어서 이쪽도 저쪽도 다 그 1등이 안 되고 2등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나타나는데 이제 2차 전지와 비교해서도 시세 탄력이 떨어지고요. 화학주 모멘텀을 받아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항상 선발주가 아니라 이제 2등주는 시세 탄력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투자 순위에 있어서도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은 2차 전지 쪽이 핫하니까 2차 전지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종목을 1등주인 LG화학이나 삼성 SDI로 투자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3일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2만 원에 20% 보유 중이신데 매도가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눌림 상승 후에 이제 22,000원 상단에 부딪히고 눌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은 중간점 중간 이제 매물대를 잡아드리면 21,000원, 그 다음에 22,000원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일제약 관련해서는 좋은 종목이 있지만 지금은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뭐 계속적인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 구간에 오면 수익 시장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비트로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로켓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핵융합 에너지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해서 이 관련주로 지금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많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사실 이끌어갈 섹터들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에서 일단 수급이 좀 몰려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좀 관망을 하시고 뭐 매수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상승 중에 수익 실현 대응하시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또 우주 이 관련해서는 고체 연료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질적인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주가와 이제 실물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이 돼야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예측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떠 있다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마냥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수익 시장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신고가 구간, 역사적인 거의 신고가 구간에 이제 거의 다 와 가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한번 보시면 13,000원 이제 이 구간 정도를 넘어주느냐 마느냐 오늘 장, 내일 장 정도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 자리 넘겨주면 14,000원까지는 가주겠지만 일단은 수익 실현 대응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DPC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BTS 관련해서 DPC가 급등했고 일단 매수 시그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그런 방향은 괜찮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 구간 지금 자리 정도를 지켜주는 선에서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하신데 일단 저작에서 비중을 많이 넣으시기보다는 지금 하단 눌림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지금 떠서 보실 게 아니고 사실 이 구간 눌린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놓치신 거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시고 너무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좀 정찰대 정도로 소량으로 조금씩 시세 분출을 해주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그런 관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세 종목 살펴봤고, 네. 오늘은 여기 이제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상황부터 그리고 종목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전일 제가 그 종목들 시그널 말씀드릴 때 시장이 미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해줘야지 추세가 유지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강세장에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 어저께 나와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에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이노메트리 SK 인수 부인에도 이제 강세가 나왔는데 어저께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SK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SK 증권에서 이제 인수설이 돌면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뉴스가 또 나오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하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SK에서의 인수한다는 이게 소문이든 아니면 이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예전에 덱스터가 CJ E&M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이노메트리의 그 2차 전지 관련한 전지를 이제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이대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이제 강한 거래량이 나왔고 오늘은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분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해간다면 단타 자리로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일선이나 21선까지 천천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의 주신 게 기아차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카니발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아차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주가 강하게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약 4만 원 부근에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박스권 주가 형성을 하고 움직였었는데 이 4만 원대를 오늘 갭 상승하면서 돌파를 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추세대를 이제 그어보게 되면 이런 이제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상승 추세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증시가 좀 괜찮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겠죠. 지금 오늘 그 미증시 상황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약 한 1.5%에서 2%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5%대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N자 상승의 그 목표치를 계산을 해본다면 이 종목 충분히 4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저항 라인까지 생각을 해서 본다면 42,700원, 43,000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그 정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횡보했던 가격대에 저항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42,500원부터 43,000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흔들면서 올라갈 경우 꾸준하게 이 상승 추세,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실적 괜찮아질 것 같고요. 기아차랑 현대차
현재 전기차 위주로 시장 그리고 수소차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서 조금 새롭게 기업들에 대한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현재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수급 전체적으로 굉장히 한 달간 보시면 거의 쌍끌이 매수세로 지금 기아차 지속적으로 메이저들이 주로 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이 매수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42,500원에서 한 43,000원 정도 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주신 게 이렌텍 VR이랑 AR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제 급등했는데 추가 상승 전망 물어보셨어요. 자, 이 종목은 보시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고 전일 상한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항권에서 갭 상승 출발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는 시점, 단기로 아주 단타로는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은 관망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조정이 좀 왔을 때 그때 저점 매수 분할로 접근한다면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R이나 VR 같은 경우도 이제 5G 시대에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항에서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좀 받고 눌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정기가 나와준다 하면 그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좀 굉장히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심팩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해서 시가가 23% 출발을 해서 현재 한 24%대 큰 흐름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추가적인 흐름이 약간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급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며칠 동안 좀 빠지다가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손실적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 또 뭐 주가가 어떻게 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 추이대로 보자면 큰 그림에서 볼게요. 우선 큰 그림에서 보자면 작년 뭐 거의 하반기부터 해서는요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코로나 이후도 주가 회복하면서 7월에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는 사실 어서 좀 고점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선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회사가 하반기 비롯해서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항상 말씀드려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괜찮으나 종목의 문제는 진짜 1도 없습니다. 1도 없으나 다만 한 17,000원대 정도는 최소한 와야지 그때나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급하게 따라 들어갔다 수익 날 수도 있죠. 수익 나는데 수익 나는 것도 급등주 따라 들어가면 한두 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바닥주에서 실적 좋은 수급주들을 사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꼭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종목은 좋으나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인데요. 일본 보복 조치 움직임의 소부장주 강세 흐름, 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인데, 매수 시그널이 어떤가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어제 연준에서도 제로금리 유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뭐 새로운 뭐 경기에 대한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계속 유지되면서 기업들 좀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한 실적 향상 포인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앞으로 계속 개선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좀 고점 인식은 있어요.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심텍이랑 좀 같은 상황인데 꾸준하게 회사 성장을 해왔고 코로나 이후에도 급반등하면서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 6월만 올라치고 7월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수급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수급을 보더라도요. 기관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은 수량들을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많이 올랐던 7월 22일 같은 경우에 2,100원 정도 급등했는데 기관이 6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에도 18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관들이 매도를 한 흐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있지만 기관들이 많이 담은 만큼 매도 흐름으로 단기 전향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현재 제 가운데 이 라인 자체가 25일선 라인인데 거의 21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들 설치할 때마다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도 25일선이나 21선 정도 라인은 조금 더 며칠을 한 다음 주까지 본다면은 한 3만 원 완전 초반대 라인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매수 대응을 한다면은 한 3만 1,000원 정도 아래 정도가 가장 조금 안전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들어요. 네. 하반기 실적 성장성 부인할 수 없고 내년도에도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걱정보다는 그냥 고정시 매수하는 그런 쉬운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따라가시면은 또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잖아요. 조정은 나왔다 가는 거예요. 조정은 나왔다 갑니다. 기업 가치에 변화 없습니다. 조정 나왔다 가는 거고요. 역시나 조정 나왔다 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정이 별로 없었죠. 조정 나올 때 됐어요.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간다는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조정 나왔다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충분하게 이 종목은 35,000원 이상도 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광전자예요. 네, 광전자가 현재 14% 정도 급등 흐름을 이어갑니다. 24일이었나요? 금요일 날 장 끝난 이후에 LED 융합기술 개발 협약 체결 이슈 나오면서 월요일 날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슈 받아서 화요일 어제 약간의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밀리진 않았고 오늘까지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갑니다. 자, 이 종목 급등주 이슈몰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거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몰려있던 종목들, 신통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그간 종목들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털고 나오는 모습이었고,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제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 한 템포 쉬면서 정리한, 이런 종목들을 정리한 물량들이 최근에 조금 급등하는 종목들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금들 자체가 단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 보면요. 주의하셔야 될 게 2019년도 두 번 볼게요. 2019년도 때 나왔던 고점 가격대가 거의 현재 구간대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거든요. 이 가격에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들어요.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될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더 땡겨보자면 이 종목 항상 거의 고점 라인 맞으면서요. 2015년도 다시 동그라미 쳐드리겠습니다. 2015년, 16년, 그렇죠? 17년, 8년, 19년. 현재 구간 때 되게 조심해야 될 자리예요.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겠지만 매도 욕구가 강해지는 자리입니다. 딱 보이잖아요. 강해지는 자리예요.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졌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욕구는 변동이 없어요. 거래량 때문에 좀 더 올려치더라도 3,000원 이상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될 자리고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다. 3,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추격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지는 시점이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즐기시면 되고 새로 진입은 좀 반대 입장 드리니까요. 관망하시다가 다른 종목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뭔가 종목들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윗골을 달고 눌리는 경향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 관점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국동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의류 제조 판매 업체이고 나이키나 H&M 같은 그런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법인에서 니트, 의류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일단 소비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잘 지켜보시면 좀 중장기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다. 수익 관점에서 지금 접근 가능하고 굳이 단기적으로 너무 안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업체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인데 일단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출도 어느 정도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역량 우수 기업으로도 최근에 좀 인정받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같이 따라서 지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3,040원 정도, 지금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3,040원 정도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3,500원에서 일단 3,500원 짧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크게 본다면 4,000원까지도 한번 끌고 와보셔도 괜찮은데 일단 손절 가격은 2,900원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61선 지금 요즘에 장이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61선 이탈하면 다시 또 이제 하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돌아가면은 밑에서 더 사야 되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대응 방식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계신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방송만 보신다면은 일단은 흐름에 어느 정도 브리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2,900원 정도 보시고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저점 구간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구간보다 낮으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추세가 이탈이 되면 하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손절가는 정말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일단 저 자리 어느 정도 넘겨주면 저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무릎쯤에서 사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때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좀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정확히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들이 보입니다. 일단 디바이스 ENG 역시나 목표가 터치가 됐고요. 미코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로 29%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고 사이맥스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테스트 5%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MC넥스도 마찬가지로 6%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총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108%를 넘어가고 있는데 바로 박원재 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들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더존비지온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더존비지온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죠. 기업 회계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ERP, 디크라우드, 전자금융 서비스 등을 이제 하는 기업인데 항상 10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매출 꾸준히 성장했고요. 이익단도 계속 성장을 해서 문제는 항상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요인은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유야구라는 좀 저렴한 제품을 판매를 내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성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시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삼각 수렴형을 만들고 있어서 여기서 뚫으면 좀 시세가 날만한데 오늘 차트의 모양은 살짝 아래로 가서 보기는 좋지 않네요. 하지만 이 기업의 지나온 저력을 믿고 목표가 한 13만 원에 손절가 9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면은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더존 디지온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반짝 소식이 있는데요.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다음 주부터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되십니다. 일단 이지원 위원님께서는 하나마이크론과 서진시스템을 최근 방송에서 추천해 주신 바가 있는데 모두 이 두 자릿수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지원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